80년대 어느 날 미국의 사업가 에이탄 스턴은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운동화를 생산하는 공장을 알게 되어 한 켤레에 3달러라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공장은 당시 나이키의 운동화를 생산하는 메인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키 운동화는 약 60에서 70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나이키와 같은 품질의 운동화를 가져와 초저가로 팔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것이 에이탄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1만 켤레를 가져온 운동화는 에이탄의 차고에 그대로 쌓이게 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에이탄의 집에 가면 모든 사이즈의 운동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운동화를 판매했지만 나이키는 성공하고 에이탄은 실패했을까요? 에이탄이 나이키보다 운동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열정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에이탄의 실패의 원인은 전략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전략.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는 곳들은 성공하지만 고전하는 사업체는 대체로 자신들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창출해낸 가치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에이탄은 좋은 운동화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출한 가치를 원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브랜드도 없는 초저가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반면 나이키는 자신들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가 물리적인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창출하는 대부분의 가치는 문화적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나이키의 운동화를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에이탄의 운동화는 그저 나이키의 운동화를 따라한 저가 짝퉁일 뿐이었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세울 가치를 최저가와 대량 생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의 대규모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수량을 생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초콜릿바 사업을 시작한다면 허쉬나 스니커즈의 가성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필이나 청소용 브러쉬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중국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해봐도 생산 원가조차 그들의 소매가보다 높을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성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시세를 알아본 후 가격을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격 책정은 여러분과 사업에 있어 핵심 축이 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자신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용품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품이란 남들이 모방하고 복제하기 쉬운 차별성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성공하는 사업은 일용품을 상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공의 본질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자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사례로 알아볼까요? 브라운 브러쉬는 중국산 공장에서 비슷한 퀄러티의 브러쉬를 아주 싼 가격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한 일은 더 많이 생산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일용품을 경쟁사인 중국 공장의 가격에 맞추어 경쟁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 그들은 이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활용해 일용품 시장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을 찾는 데 집중한 것이죠. 판매량이 적은 부문일수록 대량 생산 업체들이 경쟁자로 등장할 확률이 낮았고 경쟁자가 적을수록 가치에 따라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브라운 브러쉬는 회사를 특수 브러쉬 회사로 전환하면서 원자력 발전기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러쉬나 나사에서 의뢰한 화성의 암석 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브러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원가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폭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고 최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회사 벽 전면에 그들의 브러쉬를 넣는 등의 새로운 도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일용품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차별화하는 가치에 가격을 매기고 이를 위해 기존의 많은 고객들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단지 제품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에서도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블루머는 원래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회계 업무를 처리해주는 회계업계의 일용품 같은 회계사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자신이 처리한 시간만큼의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식이었죠.
이는 거의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일한 결과물에 따라 돈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루머는 이런 방식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의 산업군을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산업으로 한정짓고 자신의 작업을 단순 회계에 그치지 않고 숫자에 기반한 사업 전략을 조언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며 더 이상 시간 단위로 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임료를 책정하고 대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수를 더 낮게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1년 후에 그의 수입은 원래보다 3, 4배로 뛰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의뢰하고 싶은 고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 고객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용품을 열심히 만들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포착하고 자신이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만 한다의 저자인 애덤 데이비드스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 기자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업을 성공시킨 평범한 사람들에 주목하며 미국 전역의 수백 곳의 기업을 발로 뛰며 실패하지 않는 사업의 법칙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미국판 걸어다니는 백종원이라 할 수 있는 그는 구글이나 나이키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야말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도 책에는 단숨에 까다로운 뉴요커의 입맛을 사로잡은 뉴욕 명소가 된 아이스크림 가게, 한 병당 1,500만원짜리 고급 와인 생산지가 된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의 이야기, 창업 1년 만에 미국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선정된 셔츠를 만든 커플 이야기 등 흥미로운 사례가 가득합니다. 창업 10년 안에 전체 기업의 86%가 사라지는 불황 속에 평범한 아이템으로 시장을 접수한 사업가들의 새로운 성공 법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만 한다를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보세요.